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과수 농가의 냉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부 농가는 농사를 포기할 정도지만 정부 보상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상반기 채용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당초 의지와 달리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구가 재지정에 필요한 평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오전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이 많다 오후부터 맑겠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봄 꽃샘 추위가 예년보다 심했는데 당시 낮은 기온은 과수 농가의 심각한 냉해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농사를 포기한 곳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 보상은 일부 시군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출하 시기가 임박한 남원의 한 포도밭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나무마다 포도가 풍성하게 달려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줄기에는 열매가 없어 횡합니다. 그나마 포도가 열린 것도 크기가 작고 볼품도 없어 보입니다. 나무가 냉해를 입어 이처럼 수정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 4월 한때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 농민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농부가 1년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1년 농사가 무너졌으니까 막막하다고 봐야죠. 전라북도가 파악한 저온 피해 지역은 남원을 비롯해 임실과 고창 등 6개 시군 580여 농가, 19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대다수는 배와 복숭아, 포도 등 과수 농가로 보상도 걱정입니다. 농가당 최대 3,50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별 피해 면적이 50헥타르를 넘어야 합니다. 전주와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준을 넘지 못해 피해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은 자체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 피해 정도를 감안한 정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에 지역 인재를 30%까지 뽑겠다며 의욕을 보였는데요. 상반기 채용 결과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상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정부가 제시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 21%를 크게 웃도는 30%를 목표로 제시하며 지역인재 발굴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정부 목표는 21%이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30%까지 채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완료된 채용 결과를 보면 실적은 초라합니다. 신규 직원 249명 가운데 지역 고교와 대학 출신자는 37명으로 14.9%에 그쳤습니다. 공단 측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출신 26명에게 특혜를 제공했지만 30%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30% 목표제는 걸긴 했는데요. 최종 합격선 마이너스 3점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다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그 안에 합격선에 도달하는 지역 인재가 없어가지고. 전기안전공사 역시 올 상반기에 100여 명을 채용했지만 지역 인재는 거의 없습니다. 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별로 필요 인원을 선발하는 식으로 의무 채용을 회피했습니다. 반면 국토정보공사는 의무 채용 비율 21%를 넘겨 대조를 보입니다. 지역 인재에게 5점의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공채에서 의무 채용 비율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채용 합격한 선을 마이너스 5점까지 낮춰서 총 14명이 추가 합격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 인재 채용 목표 비율 23%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 30%를 채용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제각각인 상황. 공공기관 채용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사회의 노력 역시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모바일 뉴스에서 지역 언론을 차별하는 대형 포털 네이버 규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공용 포털 네이버가
수익성을 이유로 모바일 뉴스 배열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자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대로라면 지역 언론은 고사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위치 정보에 기반해 지역 뉴스를 싣게 하는 것은 신문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 등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주 산성천 상류에 운문산 반딧불이가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 생태하천협의회는 그동안 삼천 일부 구간에서만 서식하던 운문산 반딧불이가 전주 남고산성 아래 산성천 상류에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는 몸길이 10에서 14mm로 한반도 중부 이남에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으로 6월에 출현하기 시작하며 자정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제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전북대 무용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제자들의 장학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반발하는 학생에게는 학점을 빵점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가 운영하는 한 사단법인 무용단의 공연 모습입니다. 한복을 갖춰 입은 무용수들이 전통 선율에 맞춰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공연이지만 무용단에 가입한 것도 무대에 오른 것도 학생들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학과만의 규칙을 교수가 만들어서 몇 회 공연을 채우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라는 서약서 같은 걸 쓰게 만들고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뒤 계좌에 입금된 2천만 원을 빼돌려 자기 무용단 의상 제작에 썼습니다. 반기를 드는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와서 저한테 말도 했었고 너 0점 준다고. 너 빵점이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빵점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고.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지자 되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해당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A 교수를 사기와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북대 측이 징계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의뢰를 받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장전마을 비료공장 가동과 집단암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원인 등에 대해 1년여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등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입골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했는데요.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오전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북교육청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지정 심의위원들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최종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지정운영위원회 위원들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요. 심의 결과를 교육감한테 통보하면 교육감이 그 위원회 의견들을 쭉 보시고 최종 결정하기. 이런 가운데 상산고는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는 80점. 이번 평가에서 상산고는 80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산고 비대위 관계자는 출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점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고 상산고 관계자 역시 기준점 미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식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상산고는 평가 항목 가운데 사회통합전형의 의무 선발 비율 10%를 맞추지 못해 목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그간 낮은 것으로 점쳐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평가 항목을 불리하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반발해왔는데 도교육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14년도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만 관련해서 평가를 했었고 학교는 저희가 안내를 했었어요. 그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랄지 재정 지원이랄지. 재지정이 취소된다면 갈등의 불씨는 2달 앞으로 다가온 신입생 모집으로 번지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이 경우 상산고가 일반고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상산고는 행정소송은 물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절차가 있는데 청문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오전 11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상산고는 교육청 발표를 지켜본 뒤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육군이 순창 쌍치면 일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인 유해 발굴 추진에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직접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주민들 시선은 다소 복잡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순창 쌍치면에 사는 김광호 씨는 67년 전 마을 야산에서 벌어진 전투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전쟁의 참상은 김 씨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빨치산이 벽을 뺏은 거예요. 3번 만에 뺏은 거예요. 그게 경찰이 못 이기고 후퇴를 했지. 뭐 수백 명 죽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전북 순창 쌍치면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2차례에 걸쳐 빨치산 토벌 작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육군 35사단은 주민 제보를 토대로 전암리 야산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당시 썼던 참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곳에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이미 유해 세구와 유품 1,300여 점을 찾았는데 올해는 범위를 넓혀 본격적인 발굴에 나섭니다. 저희 장병들은 선배님들의 머리카락 한 올, 유골 한 조각이라도 끝까지 찾아서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 당국의 적극적인 발굴에 참전 유공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우를 다시 부모님 품으로 그만 돌려드린다면 얼마나 발굴단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쌍치면 주민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군경은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민간인을 빨치산으로 몰아 학살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군인한테, 군인 경찰한테 피해를 더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이제 할머니, 어린 애기, 노인,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앵기면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니까. 발굴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옮겨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국립현충원에 안치됩니다. MBC 뉴스 허연우입니다. 1년 전 폐쇄됐던 GM 군산 공장이 글로벌 전기차 생산 기지로 본격 탈바꿈합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군산대학교에서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주식회사 명신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신은 이에 따라 2,550억 원을 투자해 GM 군산 공장을 재가동한 뒤 2025년까지 연간 15만 대의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하고 전라북도는 투자 인센티브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군산에서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마련과 모델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 공개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공장을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의 장점을 소개하고 노동계 등과 대타협을 통한 정부 공모 즉각 대응 체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고용 지표가 군산발 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최근 10년간 전라북도의 고용 실태 추이를 보면 2009년 57.8%에 그쳤던 고용률이 혁신도시 효과로 2016년 59.9%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58.3%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전북 경제가 군산발 경제 위기로 큰 충격을 받고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농경문화축제인 지평선 축제 개막 100일을 앞두고 김제시가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제21회 지평선 축제 개막 100일을 앞두고 벽골제 내에서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건배주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누룩으로 담갔으며 100일간 숙성시켜 개막식 리셉션에서 건배주로 사용됩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열흘간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평선 축제가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되어 올해 열흘로 늘어난 축제 기간 동안 농경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고창에서 체리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 체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체리 전문가 200여 명을 초청해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고창 체리는 과육이 두껍고 저장성과 식감이 좋아 여름철 과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의 시원지인 고창에서 기능성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체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합니다. 임실군은 치즈 체험과 놀이 시설을 갖춘 키즈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현재 조성 중인 장미원과 팜랜드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8,8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형택 익산시 의원은 동산동에 위치한 모 음식물 처리업체에 하루 96톤 처리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허가한 것은 특혜이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허가 과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익산시는 인허가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정치권의 농수산대학 분교 움직임이 소재지 논란에서 비롯됐다며 아예 소재지를 전북으로 분명하게 못 박은 근거법을 발의했습니다. 도의회도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는 혁신도시는 물론 균형발전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이 낸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도내 지역위원회 정비를 서둘러 총선 체제가 본격화합니다. 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는 어제 도내 사고지구단 가운데 익산을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읍 고창의 윤준병 전 서울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단수 임명했습니다. 함께 위원장을 공모해 3명이 경합한 군산지역위원회는 다음 주 한 차례 더 면접 심사를 거쳐 위원장 선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이 도지사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은 2012년 당시 송하진 시장이 롯데와 맺은 협약에서 비롯됐고 같은 개발 방식을 2015년에는 반대했다. 지금은 동의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임 시장 때 결정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고 개발 방식 동의 여부는 경기장을 양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농촌을 소재로 한 영화만을 모아 상영하는 제2회 고창 농촌영화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복분자 클러스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각자의 개성으로 풀어낸 판소리 5바탕을 공연합니다. 모교 국악예술무대 상반기 마지막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작 국악중주 무대로 펼쳐집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문화공간 이룸이 모레 개관 1주년 기념 공연을 갖습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오늘 전북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가 오늘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립니다. 만경강 유역의 고고학적 성과를 주제로 내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완주지역 특별전 기념 공동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모레 정읍 내장사에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 왕조실록을 옮겨 보존한 것을 기념하는 제1회 문화재 지킴이 날의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 남성고 졸업 30주년 기념식이 올해 익산 한사랑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이 많다 오후부터 맑겠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8도에서 낮 기온은 28도, 익산은 16도에서 28도, 동북권, 무주가 17도에서 30도, 진안이 15도에서 27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8도에서 25도, 부안이 17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진안에서 나쁨,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